서울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서울 공간 산책이라는 코너 제목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이전에는 과거 서울의 모습을 좀 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현재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공간 산책 오늘 소개해 주실 곳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네. 제가 어렸을 때 방학 숙제하러 과천에 많이 갔었거든요. 이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소개드릴 건 사실 서울관. 아, 서울관이 따로 있나요? 예, 네. 뭐 과천 가셨다고 하는 게 참 열심히 훌륭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서울관 생기기 전만 해도 뭐 과천관 찾아가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려웠어요. 또 그 외에도 뭐 예술의 전당도 좀 찾아가려면 좀 만만치 않고요. 네. 뭐 과천도 멀기도 하지만 예술의 전당도 우면산 기슭에 있는데 뭐 하루 빼지 않으면 가보기 쉽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뭐 제가 미국에 가면은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있고 또 모마로 알려진 그 맨하탄 53번가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가보면 참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서 구경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냥 잠시 그 들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박물관이 미술관이 있다는 게 뭐 좋은 도시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왜 이런 공간이 없는지 참 좋은 미술 박물관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서울관 덕분에 뭐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Knowing no bounds, no inhibitions, I'm aware there's a lesson in every fall. So next time I'll 주변에 거스르지 않고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건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시 주변과 함께 그 골목길들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골목길을 복원하고 그리고 끌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흙을 소재로 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기무사의 벽돌 건물 그리고 종친부의 기와가 모두 흙을 구워서 만든 재료임에 착안하여 테라코타라는 현대적인 흙을 구워서 만드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와의 형상처럼 오목하게 만들어서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흰 벽의 미술관 안으로 종친부를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종친부 건물도 하나의 예술품이 되게 대부분 이제 경관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자연광의 빛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공간 배열을 했습니다. 전시마당의 목적은 주로 지하로 들어간 전시장에 강한 남향빛을 집어넣어서 지하 같은 느낌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보고 위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네. 얼마 전에 삼청동 놀러 가다가 그 오른편에 있는 걸 제가 봤었는데 예. 저게 미술관인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인지 모르고 지나갔었거든요. 예. 근데 딱 그걸 보고서 화면 보고 놀랐습니다. 저처럼 좀 미술관 같지 않다 싶어서 지나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뭔가 공원 같아서 미술관에 들려보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하죠. 네. 뭐 제가 몇 분 뭐 그런 말 들었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그렇군요. 계셨거든요. 네네. 미술관 네. 같지 않다는 건데 아마 좀 저희가 그 미술관의 박물관에 가는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하얀색 공간에 네. 그림이 우아하게 걸려 있다거나 네.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국립미술관이니까 최소한 뭐 거대한 앞에 계단도 있고 열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반면에 뭐 북촌이나 인사동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골목길을 좀 따라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미술관 앞마당에 딱 들어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마당이 6개나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뭐 각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뭐 좀 마당이 많기는 한데요. 네. 뭐 참 제일 그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복 동쪽이죠. 삼청동길 변에 그 앞마당 역할을 하는 그 열린 마당이 있고요. 또 열린 마당을 지나가면은 또 미술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주로 야외 전시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그 미술관 마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쪽에 보면은 그때 한옥인 종친부 건물이 있는데 뭐 한동안 그 정동미술관 쪽에 유배가 있다가 최근에 복원돼서 제자리로 돌아온 건데요. 네. 그 앞에는 또 종친부 마당이라고 있고요. 또 북쪽에 가면 그쪽 길 이름이 북촌 5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도서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네. 그쪽에는 또 도서관 앞마당이 있고 또 그 지하 전시 공간이 밑쪽에 이렇게 썬큰 가든처럼 파져 있는데 또 자연 채광을 또 위해서 파져 있는 또 전시마당이라는 게 있고요. 뭐 6개가 아니라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마당만 치면 참 마당이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이 미술관의 내부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서 다른 분이 써놓은 평가 이런 반응들을 좀 제가 견눈질해서 반응을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지난번 미술관 마당에 전시되어 있던 하얀색 풍선숲 같은 신선 노름이나 최근 하늘거리는 발로 만들어진 지붕 감각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평이 있었어요. 예. 반응이 참 좋았나 봐요. 예, 참 많이 인기였고 사람도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또 뉴욕 그 현대미술관이죠. 그리고 네. 현대카드 같이 이제 주최해서 만든 건축 전시였습니다. 뭐 지금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건축가들에게 이제 미술관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전시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저도 가끔 서울관을 찾아가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유모차 끌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있는가 하면은 뭐 북촌이나 인사동을 뭐 들렸던 분 같은데 우연히 찾아온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산책하듯이. 예, 많이 있고요. 네.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은 공간이고요. 뭐 제 네네. 그 옆방 동료기도 한데요. 건축가 이제 민현준 씨가 처음 설계할 때 뭐는 건물보다도 오히려 마당의 위치를 먼저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의 네. 실질적인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마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미술관을 찾아서 가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오다 가다 들르고 또 관광객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아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그런 면에서 좀 성공한 미술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미술관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 유리벽도 있었고요. 네. 뭐 조선시대 종친부, 현대 건물 굉장히 많던데 예, 예. 종류가 참 다양해요. 예, 그렇죠. 사실 이곳이 굉장히 사연이 많은 네.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 미술관의 그 일부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 이름이 소격동인데 사실 소격동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이곳에 있던 그 도교의 수련과 제사를 담당했던 소격서라는 예. 관청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네. 또 조선시대는 언론을 담당했던 사관원도 사관원이죠.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왕가와 친인척을 관리했던 종친부 건물, 방금 말씀드린 종친부 네. 건물도 있었고 그런 관청들이 많이 있던 공간이고요. 근데 제일 큰 변화는 역시 일제강점기 때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종친부 건물이랑 그 경복궁 담장 사이에 그 경성의학 전문학교 부속병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이 병원이 이제 해방 후에도 이제 육군 통합병원으로 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또 1971년에 그 옛 기무사의 전신이죠. 그 국군 보안사령부가 건물 한 켠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네. 뭐 저희 현대사 아마 제일 큰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1979년 12.6 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신이 처음 안치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몇 달 있다가는 그 12.12 시대죠. 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모의했던 장소기도 합니다. 그 종친부 건물이 이번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정독 도서관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예, 예. 직접 있던 것도 사실 기무사 그 간부들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그쪽으로 쫓아냈었다고 하는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전시됐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기획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좀 제일 해주세요. 아직도 뭐 생생한 2009년이죠. 네. 그 옛 기무사 건물에 전시를 했던 그 신호탄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술관 용도로 이제 확정이 된 후에 이제 버려진 건물이죠. 네. 버려진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했던 전시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옛 보안사령관의 집무실하고 또 지하조사실을 활용했던 전수천 작가와 박용성 작가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전수천 작가의 작품의 그 제목은 뭐 3D 공간 상상하기였는데요. 그 옛 보안사령관 집무실에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기기들을 모아서 옛 통신실을 꾸며놨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바로 옆방에서 그 보안사령관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네. 또 다른 그거로는 그 박용선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좀 구수한 제목이었는데 네. 그 옛 기무사 건물을 이제 버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폐 형광등이죠. 네. 그거를 모두 모아서 이제 바닥에 촘촘하게 깔아놓고요. 그거를 불을 켜놨는데 우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광등이 켜지면 윙윙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 형광등이 얼마나 많은 음모랑 고문을 그 묵묵히 지켜봤을까 하는 좀 그런 의미가 묘한 담겨 있군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옛 보안사령관 집무실이나 지하 조사실도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뭐 안타깝게도 지금은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찾아보기도 참 힘들게 됐습니다. 아마 복원할 때 좀 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에서 상을 좀 지운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네. 들고요. 그런데 뭐 저도 위치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 둘러보면은 여기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곳이 아닐까 싶은 대충 것도 좀 느껴지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2층에 올라가면 여기가 그때 제가 봤던 그 보안사령관 집무실이 아니었을까 뭐 짐작은 가긴 하는데 그 사실 옛 기무사 건물의 1층을 제외하면 네. 지금 현재로는 모든 공간을 지금 미술관 사무실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술관, 특히 이 서울관의 가치는 뭐 모든 예술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네에도 열려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가치가 아닐까 싶어서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현대사, 그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를 취했으면 어떨까 싶은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 네.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가깝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한 번쯤 다녀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서울 공간 산책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